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미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미요법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어미요법을 창시한 사람은 빅토리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통해서 빅토리 프랭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이 프랭클 부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30대의 모습이 있고, 50대의 모습, 60대의 모습, 70대의 모습, 90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 프랭클 박사는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로실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정책에 의해서 1942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3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정신과 의사와 교수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저서는 모두 32권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저서가 인간의 의무의 탐구라는 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조각의 빵으로 하루를 살고 한 컵의 물로 하루를 살고, 남자의 경우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막노동판에서 중노동을 하게 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짐승 우리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의 위협을 순간순간 받으며 살아간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빅토리 프랭클이 처음에 아우슈비츠 캠프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지금의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오스윈킨이라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수용소 전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수용소 전경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도 죽음의 수용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50만 명 정도가 학살되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학살된 유대인들의 신발과 가방 등을 여기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용소 들어가서 야실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놓도록 하고 가방을 벗어놓도록 하고 가방에 자기 이름을 적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죽음의 가스실입니다. 보이는 조그마한 구멍으로부터 가스가 나오게 되고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조각의 빵으로 하루를 살고 한 컵의 물로 하루를 살고,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막노동판에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노동을 하게 되고 짐승 취급을 받은 이런 그와 같은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빅토리 프랭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랭클은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정신과 의사로서 로실드 병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외에 수용소 등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방 후에 비엔나 빈에 있는 폴리클리닉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196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을 위시한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남은 여생을 저술과 강의로서 한평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9월 4일 날 92세로 사망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빈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 대학에서 졸업한 졸업생 가운데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이 지금은 더 프로이드입니다. 1856년부터 1936년, 39년 가운데 있는 것이 알프레드 아들러 1870년부터 1937년, 그리고 빅토리 프랭클 1905년부터 1997년입니다. 지금은 프로이드와 알프레드 아들러와 빅토리 프랭크가 심리치료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창시했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을 창시했으며, 빅토리 프랭클은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시를 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 프랭클은 32권 저서가 있고 26개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입니다. 미국만 해도 500만 권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책의 그림이 그 유명한 인간의 의미 탐구 영어판입니다. 그래서 이 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뉴욕 타임즈는 이 책은 지금까지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권의 책들 중에 한 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LA 타임즈는 만약 당신이 금년에 한 권의 책을 읽겠다면 프랭클 박사의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필자와의 만남, 저와의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는 중에 이 빅토리 프랭클을 만나게 되어지고 의미요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참 인생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의 10년, 고통의 깊은 연복, 깊은 바다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소리 없는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자 같은 문제가 민물처럼 밀려오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고통 극복 방법도 있고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의미요법인 것입니다. 의미요법을 영어로 로고 테라피라고 합니다. 여기에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 의미라는 말이고, 테라피는 치료법, 그러니까 삶의 의미 발견을 통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의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발견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에 있어서 의미요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